대북전단 살포에 발끈한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섰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북한은 비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제 연일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북한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인 명의의 담화를 냈는데 이제부터 남한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담화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많이 괴로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두 번 괴로웠던 건 아니죠. 계속 괴로웠던 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지금 뭐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남북관계 외교안보 분야를 이제 계속 전공하다 보면은 네. 이게 위기 상황을 굉장히 좀 많이 보거든요. 험한 상황을 많이 보는데 지금 완전히 좀 다시 대화로 전환될 정도로 위기가 지금 극한으로까지 가진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패턴에 비했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위기가 점증되고 있긴 하지만 상황 관리를 잘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로 반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은 아니고 반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면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 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믿음보다는 의혹이 더 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그러면서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지난 4일 김여정 담화부터 나왔던 일련의 지금 담화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은 네. 그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전단 살포를 완전히 금지시키면은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뭐 우리 남북 대화에 임한다든지 무슨 다른 개방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고 우리의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나서서 금지시켜라라고 하는 요구만 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여기서 북한이 만족하고 갑자기 반전을 한다라는 것 또한 역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월 15일, 25일에 지금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또 삐라를 날리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 간에 지금 뭐 이행이 안 되고 있다, 합의들이 이행 안 되고 있다 하는데 그 합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다시 또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지금 또 쉽게 말하면 좀 간보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또 다음 수순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 4일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연일 이제 북한 인사들의 담화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연이은 이런 북한의 비판 담화 내용을 그러면 이 속내는 뭘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용도 카드인 것이죠. 4일에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그걸 받아서 6일에 통전부 대변인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 담화를 내고 9일 날에는 우리 연락선을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오늘 이제 13일 날 드디어 통전부장이 네. 담화를 냈습니다. 근데 4일 날 김여정의 담화가 아마 지금은 상황을 관리하는 데 기준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기, 다음에 개성공단의 완전 철수, 군사합의 파기 이 세 가지를 그때 얘기했는데 네. 그 단계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주일이 약간 넘은 시점인데 네. 그동안에 1단계는 마무리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지금 폐기했죠. 남북 연락선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연락 안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혹은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또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요. 지금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더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 전개가 다음 주에 또 긴박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행동이 언제 나올지 또 어떤 조치로 나올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당장 내일 모레 6.15라고 한 기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6.15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우리는 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때 좀 뭐 북한도 좀 화답을 하고 남북 대화가 다시 좀 재개가 되고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남한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6.15 기점 이후에 북한이 우리의 모종의 어떤 제한과 조치들에 대해서 만약에 좀 뭐 만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 기류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네. 다시 이제 좀 상황은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더 이상 이제 남측의 조치를 볼 것이 없다라는 지금 나와 있는 것대로 그렇게 해서 더 뭔가 좀 강한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여정의 담화 기준점으로 봤을 때 네. 개성공단 완전 철수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지금 인원이나 인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설이나 장비가 좀 남아 있는 것인데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처럼 아픈 기억 있잖아요. 그쵸. 금강산에서의 그 자산 몰수 같은 네. 그런 개성공단의 자산 몰수와 같은 조치 그리고 군사 합의 파기에 대한 선언과 실제로 군사 합의를 지금 위반하는 모양새를 계속 더 강화해서 취해야 하는 것들이 그런 게 남은 조치라면 남은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나설지는 우리의 조치에 달려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이쯤에서 이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인물입니까? 많이 알려져 있던 인물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김영철의 복심, 측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깜짝 승진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에 의해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위원으로 등극하면서 통전부장을 맡은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영철이 이제 자리를 물려준 것인데 이제 김영철의 후임으로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인물인데 김영철에 비하면 굉장히 좀 사실 좀 젊은 인물이죠. 그리고 통전부에서 잔뼈가 굵고 오고 김영철이 이제 핵심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로 해외 조총련 교포들 공작이나 이제 그런 쪽 파트 업무를 맡고 있다가 아마 이제 작년에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좀 물러나면서 네. 그 후임을 맡아서 지금 그 대남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장 통전부장의 담화가 이제 조선중앙방송에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외용 매체가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는 이 대내용 라디오라고 하던데.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런 담화를 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북한의 그 메시지를 보면 한 세 가지 층위를 좀 생각을 해요. 오디언스, 이게 청중을 한 세 가지 층위로 보고 분석을 하면은 좀 네. 용이한데 대내용, 대남용, 대미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층위를 좀 놓고 봤을 때 이게 다분히 좀 대내용, 대남용 수위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대남이나 대미, 그러니까 대외용으로만 했을 때는 그 대외 매체에 발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6월 4일 김여정 담화부터 노동신문 같은 북한 인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대내 매체에도 계속 이제 내용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시급히 그 대내 결속을 할 만한 좀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 군중 동원들에서 이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외부의 적 중에서도 지금 상대하기 가장 편한 것이 사실은 그 탈북자, 공화국의 배신자라고 이제 부르는 그 탈북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행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남한 당고, 그것만큼 가장 좋은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기 쉬운 상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네. 내부 결속을 지금 아주 다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원했던 제재 완화의 성과가 없어서 작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네. 그럼 올해 어떻게 좀 마지막 그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면 돌파전에 승부를 걸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요. 네. 지금 국제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까지도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상황 반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여건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좀 그 내내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그 외부의 적을 좀 찾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5월 31일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빌미가 부실이 잡혔고 지금 연일 이제 그 북한에서 대남전선을 총동원해서 좀 화력을 집중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제 그런 모양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 되는데 그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가 한미 연합군사 훈련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북한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군사 훈련보다 위험하다라는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스스로 자기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다, 약점이 어디다, 급소가 어디다는 걸 스스로 밝혀버리는 셈이죠. 네. 최고존엄은 도저히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6월 4일 사실 김여정 담화 때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존엄과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는 거 그건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한미연합 군사훈련보다도 지금 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재확인을 좀 해주고 있는 셈인데 이게 조금 불러올 역풍들이 좀 있죠. 국제사회나 우리가 봤을 때 아, 북한을 자극하려면 최고존엄 문제 건드리면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좀 이게 북한 스스로 이제 입증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 문제 얘기도 이제 6월 4일 김여정 담화부터 얘기인 건데 핵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내용들, 자신들의 최후의 보검이라고 얘기하는 핵 문제 건드리는 거 이것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건드리면은 북한이 또 발끈한다. 그리고 이게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다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 되었다는 점에서 이게 북한한테 장기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 북한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2018년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이 냉면 목구먼 발언을 해서 예. 화제가 됐던 리성건 외무상도 어제 담화를 내놨습니다. 대가 없이 미국에 선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대가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가를 주느냐에 따라서 뭐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서로 이제 대가를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북한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네. 그 9.19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선언은 제5조 2항에서 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북한은 영변 핵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김정은 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을 해줬던 사실이거든요. 그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 이제 이게 없어서 자기들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네. 그 리성건 외무상의 입장은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이죠. 재확인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움직여야 우리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북한도 사실은 알 겁니다. 지금 미국의 사정이 네. 그 북미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만한 사정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재선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도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직접 대화를 해서 정말 원하는 대가를 당장 얻어낼 수 없는 상황.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 보이죠. 대선이라고 하는 조정 그렇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미국한테 직접 얻을 게 없는 상황엔 그러면은 먼저 향후 대화가 재개됐을 때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라도 한국을 좀 압박해서 대미 대화 그리고 대남 대화를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민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평화 경제로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혹시 한국이 속도를 내준다면은 그 일정 부분의 제재 완화와 경협에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대외적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주목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리성건 외무상의 담화는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그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담화는 계속해서 노동신문에 실려왔는데 왜 이번 이 외무상의 담화는 빠져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말씀드린 거에 또 연장선일 텐데요. 미국하고 지금 대화를 당장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도 익히 알고 있고 네. 전술적 판단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을 미국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대가를 주고받는 북미 간의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은 좀 밝히되 이거를 대내 담화까지 밝혀서 미국까지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당장 없는데 인민들한테 뭔가 미국과 대화를 해서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당장 좀 압박을 좀 하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평화 경제나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한을 압박해서 또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은 외부적으로 남한을 상정해서 내부적으로는 또 그 이득을 또 정치적으로 챙기고 네. 그리고 또 외부적인 부수적인 효과로 혹시라도 남한과의 대화에서 좀 돌파구가 마련돼서 전기가 마련된다면 또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게 올해의 목표일 수는 있겠는데 미국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폐하고 대가를 주면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는 것 기본적인 얘기는 하지만 당장 올해 뭐가 될 수 없는데 인민들한테까지 미국한테 뭘 또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것. 그건 작년에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때 한껏 하노이 가서
이제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면서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일각에서는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연일 비난 담화를 이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한 어렵죠. 메시지라고 사실은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미가 만났던 게 작년에 6월에서 판문점에서 잠시 회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과 미국 정상이 좀 이렇게 단독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줬던 그 모양새가 작년에 6월에 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것들이 지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미국이 이제 대선 네. 국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북한도 지금 주목할 점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수위 조절을 네. 하고 있다는 건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작년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 보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사하지 말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화가 무척 났었던 거죠. 근데 최근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하고 있는 게 김정은의 의중이겠지만 직접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6월 7일 날 그 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 주재하면서 화학공업 발전 이야기하고 평양시민 생활보장 얘기하면 일하는 지도자 모습 만들고 있는 게 네. 대내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아마 좀 정상회담, 원포인트 정상회담 제안이나 네. 그런 것까지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희망적으로 분석한다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내적인 결속이 한 7, 8 정도 그리고 부수적으로 남북 대화의 재개 그런 게 한 2, 3 정도의 효과를 노리고 지금 상황을 좀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사후 공권력 행사, 현장 대응 중심의 사후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엄포를 좀 놓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게 적법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대응 중심의 사후 공권력 행사하면 이게 또 굉장히 남남 갈등 벌어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비화가 되는 것이죠. 네.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게 역시 북한의 노림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종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사전 조종력을 좀 발휘해서 최대한 좀 설득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기간에도 좀 최선의 좀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그 남북 정상의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 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방면에 이제 그 채널을 좀 돌리고 비공개 특사 같은 것들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이 받을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대화 조건과 수준을 달아서 일관성 있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 공세를 펴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좀 김영철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 대한 군사 합의 파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 좀 위험한 시기긴 하거든요. 6월이 네. 서해 교전의 그렇네요.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 지역에서의 그 최고도의 경계 태세는 유지하면서 군사력 현시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못하도록 전선 일대에서는 우리가 도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도발하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고 보여주는 군사력 현실은 최고도로 하되 대화도 동시에 이제 공세를 하는 다방면의 전략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